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치료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지 않아서 이 병원에 가는 걸 좀 미루게 되면서 치료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뇨기과에서 진료하는 질환들도 이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질환 중에 하나죠. 네, 비뇨기과에서 하는 검사들이나 치료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혈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내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마련이다. 혈뇨는 소변 내에 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눈으로 확인되거나 검진에서 발견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혈뇨는 요검사를 통해서 관찰되는 현미경적 혈뇨와 눈으로 관찰되는 유관적 혈뇨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크게는 신사구체 질환에 의한 경우와 신세뇨관, 상부요로, 방광, 요도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주로 후자에 의한 환자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외래에서 흔히 보게 되는 질환으로는 요로의 감염, 결석, 예를 들면 요광결석이나 방광결석, 요도결석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손상이나 방광손상, 요도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악성 종양에 의한 경우도 혈뇨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장암이나 요관암, 방광암 등이 있고, 가끔 요로 결핵이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를 무증상 혈뇨라고 하며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혈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혈뇨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경우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고 병원을 찾기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장부터 방광까지 이어지는 요로계에 발생한 질환은 대부분 혈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어떤 진료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일부는 내과를 찾기도 하고, 일부는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를 찾기도 한다. 현미경적 혈뇨나 유관적 혈뇨가 있다면 우리 과를 방문해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혈뇨가 있다고 무조건 요로의 악성 종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로의 악성 종양은 대부분 혈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무통성 혈뇨나 간간히 보이는 응고된 핏덩어리가 보이는 경우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혈뇨.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예철 과장과 함께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혈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비뇨기과에 대한 몇 가지 편견 때문에 그 적절한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 비뇨기과에 대한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대표적인 오해가 성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청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질환에 때문에 이제 비뇨기과를 찾는다라고 네.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로 찾는 경우도 있지만, 비뇨기과는 비뇨기 전반에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다루는 그런 진료 과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비뇨기과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최예철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먼저 비뇨기과의 영역이 좀 어디서부터 어딜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비뇨기과는 어떤 기관, 그리고 또 어떤 질환을 다루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일부에서 비뇨기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의 문제 때문에 저희 과가 이제 정식 명칭을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비뇨기과는 신장, 요관 등의 상부 요로와
방광, 요도, 음낭 등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입니다. 네. 일부에서 그 남성 성기만 보는 과라든가 어떤 경우에서는 여성들은 방문하지 않는 과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남성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그 남성 성기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든가 발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급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과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성들의 배뇨 문제나 그 여성 비뇨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취급하는 여성 비뇨라는 분과도 있습니다. 감염이나 소아 비뇨, 종양, 결석, 배뇨 장애, 여성 비뇨 등 요로 생식기에서 생기는 모든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을 다루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이제 만나시다 보면은 비뇨기과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운 것 때문에 네. 좀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나요? 배뇨 문제가 있는 여성분들이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길을 꺼려서 다른 거에서 약물 치료만을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가끔씩 유관적으로 혈뇨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험적인 치료만을 고집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던가 하면서 그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 질환이 악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 기능이 아주 나빠지거나 혹은 전신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뇨기과를 그 성병이나 남성의 발기 문제만으로 보는 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배뇨 문제가 있거나 네.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소변 색깔이 빨갛게 나오거나 측벽부 쪽 복부에 통통이 가끔씩 있어서 그 내과나 그런 곳에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였는데도 그쪽 선생님께서 특별히 장애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 네. 우리 과도 한번은 방문을 해가지고 비뇨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이제 저도 그랬는데요. 비뇨기과라고 하면 남성들만 가는 진료 과목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었거든요. 앞에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그렇진 않은 거죠.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뇨기 질환이 있다던가 배뇨 문제 등이 있다면 우리 과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를 방문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여성들의 경우에 특히 중년 여성의 문제입니다. 네.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웃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뛰거나 그럴 때 이제 소변이 샌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한번 방문해서 진단받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도 비뇨기과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네, 경우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과의 분과 중에 소아비뇨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를 취급을 하냐면 소아에서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선천성으로 수신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성 수신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장이 늘어나서 그 안쪽에 물이 차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니면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의 신우에서 요관으로 이행하는 부에 협착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음낭 수종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고환의 질환 중에 고환염전이나 급성 부고환염 같은 음낭 질환이 있겠고요. 아니면 서해부 탈장, 잠복고환, 요도하열, 소아의 배뇨 문제, 야뇨증, 빈뇨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소아비뇨 분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검사에서 혈뇨나 염증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요즘은 그 산부인과에서 산전 질환 중에 초음파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전 질환 중에 태아에서 그 선천성 수신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출산 후에 네. 아이들이 그 수신증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음낭이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환이 음낭 안에서 정상적으로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 비뇨기과 선생님 한번 방문해서 그 진찰 받고 서로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뇨기과 그 질환 중에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소아의 경우에 갑작스러운 음낭의 동통과 그 음낭 부의
이렇게 부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무엇을 가장 감별을 해야 되냐면 그 고환이 갑자기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고환이 꼬이는 이유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이렇게 꼬이게 되면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고환의 기능을 상실해서 고환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음낭의 동통이 동반된 음낭 쪽에 동통을 갖고 있는 소아가 있다면 그 낮에는 비뇨기과로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밤에라도 그 가까운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의학과 선생님과 빨리 상의를 해서 적절한 진단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여러 질환 그리고 증상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알아볼 텐데요. 오늘 혈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뇨가 이제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하죠. 네, 이제 말 그대로 혈뇨라고 한다면 이제 소변에 혈액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 외래에서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그 배뇨 장애를 주소로 하는 환자 다음으로 그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환자 중에 상당수가 혈뇨를 주소로 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혈뇨는 크게 이제 말 그대로 소변이 빨갛게 돼서 보이는 그 유관적 혈뇨와 육안으로는 빨갛게 보이진 않지만 그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혈뇨가 확인돼서 그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유관적 혈뇨가 있다면 바로 환자가 알아서 이제 직접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과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혈뇨가 확인돼서 비뇨기과로 전과돼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강검진이라던가 다른 과에서 소변 검사를 해서 확인돼서 오는 경우가 이제 현미경적 혈뇨 때문에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혈뇨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혈뇨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러 검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비뇨기 그 상부 요로나 방광 등의 그 악성 종양 때문에 생기는 혈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무리 검사를 해서도 원인을 못 찾는 혈뇨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무증상 혈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반드시 추적 검사가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신장내과 선생님과도 네. 혈뇨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알아봤었는데요. 네. 그 대부분의 혈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혈뇨가 이제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의외로 비뇨기과에서는 육안으로 오줌이 붉게 나온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뇨의 원인은 크게 이제 신장 내에 사구체 질환에 의한 경우와 사구체 바깥에 그 신세뇨관이라던가 상부 요로나 방광이나 아니면 요도의 이상으로 생기는 혈뇨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 비뇨기과에서 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은 그 사구체 질환이 아닌 신세뇨관이나 그 상부 요로, 방광, 요도 등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혈뇨들에 대해서 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흔히 보는 비뇨기과에서 보는 혈뇨의 원인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요로계의 감염이라던가 아니면 요로결석, 예를 들면 신결석이라던가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손상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 큰 봉 같은 것에 이렇게 걸침 손상이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랑이를 덜커덕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서 유관적 혈뇨가 있다던가 아니면 요도구 쪽으로 출혈이 있다가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악성 종양의 경우입니다. 그 신장이라던가 요관이라던가 아니면 방광 등의 악성 종양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그 혈뇨를 주소로 해서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결핵이 있습니다. 아주 흔치는 않은데 네. 혈뇨의 원인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애매해서 결핵 검사를 해봤는데 네. 덜커덕 결핵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의 경우에는 어떤 뭐 이제 뭐 기계를 통해서 아니면 뭐 더 검사를 통해서 소변 안에 이제
그 혈뇨, 그러니까 혈이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혈뇨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소변 검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검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네. 유건적 혈뇨라면 이제 환자가 바로 알아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지만 그 요검사를 통한 그 현미경적 혈뇨라면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요검사를 통해서 우리과로 오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현미경적 혈뇨의 정의가 있습니다. 현미경적 혈뇨의 정의는 현미경상의 고배율 시야에서 보통 400배 시율을 얘기합니다. 그 400배 시율에서 400배 그 배율에서 그 적혈구가 3개 이상 카운트가 될 때 이제 현미경적 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검사를 행하고 있는 이제 검사 기계입니다. 스틱을 그 대조군 스틱과 확인을 해서 색깔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스틱의 컬러 변화라든가 적혈구, 백혈구 등의 카운트를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뇨를 검사할 때 가장 첫 단계가 당연히 이제 소변 검사가 될 텐데요. 이제 소변을 채취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이제 소변 검사를 받아봤었는데 항상 이제 중간 소변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적절한 소변을 채취를 해서 하는 것이 이제 그 요검사를 정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간 소변을 받는 이유는 바로 앞 소변을 받게 되면 그 귀두 쪽이라던가 앞쪽 그 요도구 쪽에 그 불순물들이 같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검사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이나 외래에서 그 깨끗하게 채취된 중간 소변이 그 소변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얻는데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귀두 포피를 뒤로 제치고 이제 자극이 없는 소독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중간 소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순을 마찬가지로 벌리고 소독제를 깨끗이 닦아서 그 중간 소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래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긴 한데 네. 이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뇨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소아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 소변을 받아오라 그러면 못 받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요도구 쪽에 관을 넣어가지고 그 앞에 소변을 버리고 중간 소변을 채취해서 요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환자들마다 처한 상황들이 좀 다를 텐데 그때마다 어떤 검사를 할지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요검사에서 혈뇨가 발견이 된다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디에서 혈액이 빠지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열이 난다면 감염병을 일단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소변의 균배양 검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혈뇨가 계속 있는데 그 항생제 치료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가 그 결핵 환자가 간혹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의 병소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과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상부 요로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이나 방광에 초음파를 하게 되고요. 요로 조영술을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부나 그 골반 쪽에 CT를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이 검사를 다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환자 상황을 봐서 가장 적절한 검사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초음파를 했는데 애매한 경우다 그러면 그 요로 조영술을 할 수도 있겠고요. 거꾸로 요로 조영술을 했는데 그것이 애매하면 거꾸로 다시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요. 이두저도 아니고 더 계속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CT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손상에 의한 혈뇨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제 손상 부위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데 보통은 CT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뇨기의 손상이 그 손상에 의해서 외부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치게 돼서 그 비뇨기계만
딱 다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뇨기계가 다칠 정도면 다른 동반 손상이 흔한 경우가 동반 손상이 더 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기의 그 동반 장기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하는 것이 그 환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복부나 골반 쪽에 그 조영제를 이용한 CT를 사용해서 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요로결석이 의심되면 이제 그 신장 방광 초음파를 할 수도 있겠고요. 요로 조영술을 할 수도 있고 복부나 골반에 CT를 해서 이제 그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통상 그 요로 결석은 그 조영제가 필요 없이 CT를 찍어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자체가 이제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통통을 워낙 호소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 복부 골반 CT를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악성 종양의 경우입니다. 악성 종양이 의심되게 되면 일단 요세포 검사를 해서 그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형적인 모양의 세포가 보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신장 방광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요. 요로 조영술을 할 수도 있고 복부 골반 CT 등을 시행을 해서 악성 종양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병이 맞다면 그 병의 병기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네. 이제 CT를 찍어서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방광경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방광경을 해서 이제 그 병의 최종 진단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방광경 검사가 그 네.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위내시경과 같은 것과 달리 환자분들께서 조금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실 것 있을 같아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방광경 검사는 꼭 해야 되는 검사인가요? 통상 이제 방광경 검사가 이제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그런 검사는 아닌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방광경 검사 시 통증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제 방광경 검사를 할 때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검사 후에 그 소변 보기가 불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변이 벌겋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자가 꺼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혈뇨의 원인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요로 감염에 의한 혈뇨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이런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혈뇨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CT라든가 초음파라든가 요로 검사, 요로 조영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배뇨 장애가 아주 심하면서 유관적으로 소변에 혈뇨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광에 이제 방광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경험 있는 비뇨기과 의사라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환자가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잠깐 이제 재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취를 통해서 네네. 검사를 할 수 있군요. 검사할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검사로 인해서 오히려 혈뇨가 또 나올 수 또 있어서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방광경 검사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에 지레 겁먹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혈뇨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요로결석입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요로결석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통증이 심한 질환인데요. 요로결석이라는 것은 이제 신장, 요관, 방광 등의 말 그대로 이제 돌이 생기는 병입니다. 결석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소변으로 과량으로 과분비되면서 그 요중에 과포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금물에 계속 소금을 붓다 보면 소금이 엉겨 붙은 것과 마찬가지 그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에서 보통 이제 결석이 먼저 생기게 되는데요. 신장에서 생긴 결석이 요관으로 떨어지면서 요로가 막히고 소변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제 급성 폐색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폐색이 생김으로 해서 소변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신장이 늘어나는 수신증이 생기게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아주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산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통증이 심하고요. 통상 외래 이제 이렇게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 얼굴만 봐도 알 정도니까요. 통증이 굉장히 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요관은 이제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로 인해서 폐색이 될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맥주를 많이 마시면 이게 나온다, 소변으로.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예, 요로 결석이라는 것들이 이제 결석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과포화가 되면서 결정이 생겨서 이것들이 요 중에서 엉겨 붙어서 생기는 병인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그 소변의 과포화를 막을 수가 있고요. 생겨난 결정들도 소변을 통해서 빨리빨리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소분 섭취는 요로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되면 저도 이제 환자들에게 물을 많이 마실 것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네. 맥주를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지 않냐고 되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맥주가 그 결석의 예방이나 결석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이제 사실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워낙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 잘못된 정보였군요. 네. 그 혈뇨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방광염이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제 소변 보실 때 네. 또는 소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오셨을 때 혈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방광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께서 그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방광염에 이제 자주 걸리시는 남자분들보다 좀 그런 근거가 있나요? 이제 급성으로 오는 방광염 같은 것들은 그 외래에서 보더라도 여성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통상 그 해부학적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여성 요도구의 해부학적 위치가 아무래도 그 바깥에서 그 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 이상으로 여성 요도는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남성 요도가 이제 보통 한 15cm 정도 된다 생각하면 여성 요도는 한 3, 4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 내시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같은 경우 이게 내시경을 바깥 요도구에서 쭉 밀어넣다 보면 그 요도는 그냥 잠깐이면 지나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바깥에서 세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다 보니까 네. 산부인과를 주로 많이 가시죠. 이런 방광염의 증상으로. 네네. 근데 비뇨기과에서도 이런 방광염을 이제 다루고 치료하시는 거죠. 네네. 보통 이제 비뇨기과에서도 이제 많이 치료하게 되는데 어떤 환자분들에게는 그 비뇨기과는 여자들 안 오는 과였다 그러다가 그 계속 약물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제 비뇨기과에서 왜 이제 그 방광염을 이제 치료하는데 물론 약물 치료하는 것들은 크게 다른 과하고 크게 그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항생 물질을 써서 염증 조절하고 보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광염이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도 요검사에서 계속 혈뇨가 있고 녹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상 이제 급성으로 오는 방광염은 단기적으로 항생제를 한 3, 4일 정도만 쓰면 대개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라던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그 상부 요로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염증이나 그 혈뇨가 생겨서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이런 경우에 그 염증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가끔 결핵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방광암이 방광염의 증상으로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비뇨기과에서는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요, 신장결핵입니다. 이제 사실 결핵이라고 하면 이제 폐결핵이 가장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신장에도 결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신장결핵이 있습니다.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닌데요. 보통 이제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결핵의 한 2.6에서 7% 정도로 그렇게 흔한 질환이 아닙니다. 네. 폐결핵이 충분히 치료되지 못했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충분히 치료되지 못한 폐결핵이 혈액을 통해서 2차 감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폐결핵이라면 50% 정도에서는 감염 후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그렇지만 이제 신장결핵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하고 하는 것들이 그 시간 인터벌이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상당히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진단하고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결핵의 위병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 결핵이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간과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장 결핵이 있으면은 그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뭐 혈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감염이 되고 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처음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병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배뇨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요검사에서 혈뇨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녹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처음에 혈뇨가 있고 녹뇨가 있고에 대해서 이제 항생 물질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반응이 없게 되면 그 결핵을 일단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유관적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저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핵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결핵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신 증상으로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열이 난다던가 아니면 전신 쇠약감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신장 결핵이라고 해가지고 이 병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결핵에 노출된 그 병력이 있나 아니면 가족 중에 혹시 결핵 환자가 있나 이런 것들도 그 진단하고 이 병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방광암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방광암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가요? 네, 방광암이 이제 외래에서 이제 간혹 보게 되는데요. 방광 안에서 생기는 이제 악성 종양을 이제 방광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6년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의하면 남성은 10만 명당 약 한 13.7명 정도, 여성은 10만 명당 약 3.4명 정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방광암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호발하는 10대 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암이라고 한다면 뭐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10대 암에는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암이 재발률이 높고요. 재발이 잦아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낮은 병기에서 높은 병기로 옮아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관적 혈뇨를 주소로 내원을 해서 외래에서 시행한 방광 CT 사진입니다.
예, 사진에서 보게 되면 제가 화살표를 가리키는 부분에 그 방광 종물이 의심되는 그 충망 결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방광암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방광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방광 내부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 방광 안쪽에 여러 가지 그 종물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깔려 있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혈뇨가 발생했을 때 혹시 뭐 방광암은 아닐까 이렇게 문득 이제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혈뇨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뇨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혈뇨의 원인이 증상을 잘 알 수 없는 무증상 혈뇨에서부터 이제 나쁜 경우에는 이제 악성 종양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요로의 악성 종양은 대개 이제 혈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암은 이제 대표적인 혈뇨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보게 되면 간헐적으로 보이는 이제 혈뇨 증상 통증이 없는 무통성 혈뇨를 주소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그 핏덩어리가 보이다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간다던가 소변 보기가 불편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주소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방광암이 충분히 이제 치료가 되지 않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오게 되면 유관적 혈뇨가 점점 심해지게 되고요. 전신 증상으로 뭐 그 체중이 감소한다던가 전신으로 이제 막 원격 전이가 되면 막 여기저기 통통을 호소하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간헐적이면서 이유 없이 소변에 가끔 피가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비뇨기과를 방문을 해서 그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방광암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더 풀어볼 텐데요. 그 운동하느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전거를 오래 타는 게 방광암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가요?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는 흡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겠고요. 저도 외래에서 보는 이제 방광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금연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전거 타는 거하고 방광암과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방광염이나 이런 전립선염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방광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그 환자들 중에 그 전립선염이나 방광염으로 치료받는 분들 중에 이런 병들이 그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으로 진행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배뇨장애가 동반된 요로 감염이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다던가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하면서 요검사에서 혈뇨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때는 그 요로 종양을 염두에 두고 그 요세포 검사라든가 신장 방광 초음파라든가 CT 등의 검사를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암이 무서운 이유가 재발의 위험성 때문일 텐데요. 방광암의 경우는 재발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방광암의 가장 큰 문제가 재발입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발견된 방광암의 55%에서 한 60% 정도는 대부분이 표질성 방광암으로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은 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그 표질성 방광암의 한 60%, 70% 정도가 재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 재발하는 암 중에 약 20%에서 30% 정도가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을 한다는 것은 표질성 암이 치민성 암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혹은 이제 외래에서 보게 되면 표질성 방광암으로 수술을 해서 치료가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환자가 추적 관찰을 하지 않고 한참 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왔을 때는 유관적 혈뇨가 아주 심하게 되고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되어서 방광을 전절제해야 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표재성 방광암으로 수술을 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면서 몇 차례 재발이 돼서 여러 차례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수술을 비록 몇 차례 했지만은 이후에 조절이 잘 되면서 그 재발이 점차 떨어지고 그 조절이 잘 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을 하면서 외래에서 요검사를 하고 요세포 검사 아니면 방광경, 요로조영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민요기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그 민요기 건강을 위해서 그 조언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혈뇨의 원인은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로의 악성 종양까지 그 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우연히 발견된 혈뇨를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내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하시고요. 그 요검사 자체가 단일 검사로서 그 간편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정기적으로 요검사를 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예철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비뇨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산부인과는 여성 질환을 다루는 곳, 그리고 비뇨기과는 남성들만 가는 과다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여성분들도 이 비뇨기계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꾸준히 또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아직도 민요기과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은 꼭 개선돼야 되는데요. 민요기과를 자주 갈수록 또 정기적으로 갈수록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